자,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입니다. 그죠? 자, 장중 BBIC 브리핑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 듣는 분들을 또 위해서. 자, BBIC는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의 대세 상승을 이끌어갈 성장 가치 주도 업종, 주도군입니다. 그래서 B는 바이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B, 배터리, 그리고 또 I는 IT, 그리고 이제 C는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뭐 주가가 또 오르고 조정받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좀 나가시면 그죠? 큰 수익을 안겨줄 그런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좀 크게 좀 하락을 합니다. 그죠? 오늘 지금 현재 지수가 43포인트. 물론 뭐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요 3000포인트를 올려놓고 나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이제 처음에는 좀 크게 일어나지만 또 시간이 지날수록 또 변동폭이 좁아지고, 그리고 이제 재차 또 상승을 모셔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3000포인트 올라온 이상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일부 또 뭐 우리가 이쪽 BBIC에서 현대차라든지 또 뭐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이런 주도군에서는 일부 또 차익 시점도 약간 또 말씀을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제 진행을 또 한 번 더 해보면, 자, 먼저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그죠?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현재 0.05%.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8개월째 지금 뭐 사상 최저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주가가 조금 여기서 좀 흔들리는 부분에서 좀 밀리는 부분은, 지금 물론 이제 좀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현재 좀 크게 4,300억 지금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쪽 기관들 쪽에서도 지금 뭐 아침에 이제 연기금이 또 매수를 하다가 오히려 이제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동결이라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크게 밀리는 이 양상은 뭐냐 하면, 물론 금리가 이제 8개월째 지금 뭐 어떻게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뭐 시중에서는 뭐 경기가 안 좋다고도 하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최근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또 뭐 어쨌든 개인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풍부하게 유입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금리가 내려갈 때보다는 금리가 올라갈 때 또 오히려, 그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대세 상승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해서, 그죠? 거기에 이제 유동성, 뭐 금리도 마찬가지로 올리지 못하는 8개월째 지금 동결이니까요. 그럼 이제 올 상반기 지나고 올 하반기부터 저는 금리가 좀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의 진행이라는 것은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제 경기가 슬슬 좋아지는구나, 이런 인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뭐 우리 시장에는 지금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대인 74조, 물론 여기서 신용 잔고도 지금 현재 뭐 20조 약간 상승을 합니다만은, 제가 계속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예탁금 대비로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쪽 그 신용 잔고를 본다면,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과거에 이제 25조였을 때 10조 정도 고객 예탁금이 고객 예탁금이 25조였을 때 10조 정도의 신용 잔고가 증가하면,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좀 약간 뭐 가열을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좀 고객 예탁금 74조에 20조면 가열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다, 이렇게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지금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리고 하락하지만 미리 조금 현금화를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이제 단 매수 타이밍은 옆으로 조금 횡보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시황 부분에 이런 말씀 약간 드렸죠. 약간 횡보를 좀 하는 게 좋다. 우리가 그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4천억을 팝니다. 물론 뭐 외국인이 어제 삼성전자를 장 막판에 좀 매수를 했었는데,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죠. 오늘 지금 삼성전자를 조금 또 파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신들 요즘 뭐 참 계속 파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보험도 마찬가지로 계속 파는 것 같고요. 연기금도 계속 팔고요. 그나마 이제 한 번씩 이 금융투자는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 번씩 샀다 팔았다. 그래서 사도 또 크게 사고 팔아도 크게 팔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지금 이제 금융투자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다면 지수는 뭐 또 약간 하락폭을 줄이지 않을까 보여지고, 외국인들이 팔더라도, 그러니까 또 연기금이 팔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이 금융투자의 수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금융투자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크게 매도하거나 크게 매수를 하면 그만큼 주식시장은 변동성을 크게,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고 크게, 그죠? 또 매도를 하면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 지금 현재로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은 해 있는데 금융투자가 조금 약간 지금 1000억 정도에서 800억 정도 조금 매도를 약간 하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좀 줄이니까 주가가 좀 밀리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용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에서, 그죠?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또 아니면 뭐 좀 많이 빠진 주식들은, 그죠? 좀 매수를 해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차트를 이제 우리가 이 BBIC 대표주들 한번 쭉 보면, 자, 우선 이제 지금 지수 부분에서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오른 상황에서도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3000포인트를 올렸고, 또 3000포인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그죠? 희망했던 또 지수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오르니까 이제 당연히 변동폭이 이렇게 크게 가져가면서 주가가 세우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는 좀 기관 조정, 뭐 가격적으로 하락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3000포인트 쉽게 이탈하거나 뭐 그럴 사항은 지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미국도 지금 이제 트럼프의 탄핵 부분과 또 이제 바이든의 이제 바이든의 취임 이후에 이제 대대적인, 그죠? 또 경기 부양에 대한 좀 2조 달러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크게 빠질 게 없다는 그런 판단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3000포인트를 크게 이탈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옆으로 이제 행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005930,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비슷한 그런 흐름의 삼성전자이죠. 뭐 당연히 시가총액이 이제 또 크니까. 자, 어제는 삼성전자가 장 막판에 좀 약간 돌려 세우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약간 이제 시초가 대비 이제 마이너스로 가면서 약간 밀리는데, 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는 자제하자. 제가 저번에 이제 삼성전자를 요 93,000원대 이상에서, 그죠?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이 차익 실현 하나 일부는 뭐냐면, 이제 차익 실현 했다가 또 조금 또 그 차익 실현에서 수익금 자체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셀트리온 저축을 위한 수익금을 가지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보유만 하라.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 8만 원대 요 중반 정도, 아니면 요 8만 원대 뭐 한 초반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그죠? 또 삼성전자도 더 건강한 조정이다, 앞으로 더 크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05389 현대차. 자, 현대차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4만원을 하면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라. 그래서 현대차도 7만 5천원대 부분에서, 27만 5천원대 부분에서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일부 매도 사이를 좀 약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조금 이제 빠지잖아요. 지금 막 빠진다고 매수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 23만원대 초중반, 그죠?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주가가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지금 중요한 바닥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 줄이고 있으니까 거래 늘릴 때 그때 매수도 충분하니까, 지금 조정은 오히려 아름다운 조정이고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051910. 자, LG화학은 뭐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받고 여기서 급등을 한 건 아니었죠. 옆으로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폭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LG화학은 뭐 한 5만원, 그죠? 100만원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100만원이라는, 그죠? 이 가격을 갔다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100만원이 뭐 100만원이나 9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또 주식시장에서는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또 그런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가 여러분들 오늘 뭐 걱정하지 마세요. 셀트리온, 제가 이제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꿀 겁니다. 바꿀 것이고요. 이따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006400. 자, SDI 마찬가지죠. 옆으로 조정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의 셀터, 바이오의 전기차. 뭐 전기차야 뭐 이제 LG화학, 또 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또 뭐 에코프리비엠, 첨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T의 카카오
IT의 삼성전자 반도체, IT의 뭐 또 삼성전기라든지 그런 부분, 자동차 다 했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뭐 배터리 부분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어제 이제 좋아한다. 이런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좀 이렇게 빠지면 이런 것들 뭐 단기 겐쯤에서 좀 약간 매수도 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이제 009150 자, 자동차 부분에 MLCC죠. 단기에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요 삼성전기는 조금 요것도 다시 한 20만원 깨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20만원 깨서 한 19만원대 초반까지 오면 딱 매수하기 참 좋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뭐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고, 그죠? 매수할 때는 매수해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강약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강보다는 약간 좀 쉬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낫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빠진 거 뭐가 있나? 하나 솔루션. 자, 한화 솔루션.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솔루션도 오늘 뭐 거점 대비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요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출범을 하죠. 그래서 하나케미칼은 오히려 하나솔루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밀리면 좀 사보자. 이것도 오늘도 마찬가지 밀리면 좀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그죠? 한번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뭐가 빠졌나요? 카카오 뭐예요? 카카오. 자, 카카오도 지금 카카오도 여기서 이제 단기 사상 최고가니까 뭐 위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좀 급등을 하고 조정을, 카카오도 한 43만원 요 정도면 뭐 일부 좀 이제 매수에 유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 이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주가가 내렸다고 해서 함부로 확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 다음 주 이제 바이든 행정부 요 부분에서, 그죠?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조금 뭐 변화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조정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오늘 좋죠. SK이노베이션에서 이쪽에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리면 BBIC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세 상승장으로서 추세 매매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068270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자, 셀트리온. 참 셀트리온을 보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참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참 뭐라 그럴까, 좀 쏙이 좁다. 쏙이 좁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참 적구나, 그죠? 이런 생각도 한 번씩은 해보고, 또 한 번은 셀트리온은 참 너무 이 회사의 참 성장의 끝은 어딜까, 그죠?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기술력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 항체 치료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는, 우리 처음 이제 주린이 분들 잘 들으세요.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그죠? 이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특허 만료가 되었을 때, 말 그대로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이런 그 케미칼, 이쪽 제네릭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복제약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를 좀 개발을 했죠. 그죠? 개발을 좀 해서 임상 이상을 성공리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질투와 시기를 하고 있고 딴지를 걸고 있는데요. 왜 미국 사람들이 돈이 많고 왜 미국 사람들은 좋은 약을 먹느냐? 이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체에, 그죠? 우리가 이제 합성 의약품이 있고 바이오 의약품이 있잖아요. 바이오 의약품은 인체의 부작용이 가장 적은 거예요. 해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렘데시비르가 치료제로서 미국에서 긴급 승인을 받았죠. 또 리제네논이라든지 또 이쪽에 이제 릴리가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 릴리와 리제네논이 긴급 승인을 받은 것은 항체 치료제예요. 그죠? 이 이쪽에 누굽니까? 길리어드사가 렘데시비르는 합성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보다도 항체의약품이 그만큼 뭐예요? 인체에 있어서 부작용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어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의 거의 60%가요 미국에서 매출을 소비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항체 치료제 우리 셀트리온이 이제 개발을 하고 조만간 뭐 다음 주나 이렇게 허가가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걸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에 뭐 한 잔 몇 명 됩니까? 그리고 이 비싼 약을 그렇게 잘 사 먹겠어요? 처방을 받겠어요? 이 비싼 약이에요.
그죠? 항체 의약품이 비싸기 때문에 부자들이 먹는 약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이 이런 선진 국가에서만 판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트리온에 지금 일부 뭐 약이 비싸서 팔리겠나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도 사 먹겠지만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사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선진 국가에서 그죠? 많이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참 주식을 잘 안 보니까 뭐 이거를 차트를 앞에는 제가 이제 그런 왜 시장에 따라서 그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삼성전자든 또 뭐 이 하이닉스든 LG화학이든 비슷하게 해도 맞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제가 지금까지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맞는 경우가 없어요. 맞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인위적인 주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모르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차트로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식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차트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잖아. 그게 맞는데. 그래서 오늘 셀트는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크게 보면 박스권 하단 부분 어쨌든 34만원대 약간 좀 오버해 있죠. 뭐 저번에도 이제 한번 그죠? 요런 이제 배당락과 그 당시에 이제 뭡니까? 그죠? 그 대주주 요건 요거 때문에 한 단계 충전해 갔지만 여기 이 34만원대를 크게 이탈하지는 못해요. 오늘도 지금 장중에 장이 좀 밀리면서 약간 이제 밀린 그런 현상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오늘 수급을 가만히 보니까,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지금 이쪽에 이제, 국내 기관 창고들, 그러니까 외국계 쪽에서는 지금 누군가요? 외국계 쪽에서는 오늘도 신한 창고 쪽이 사고 팔고,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이 약간 매수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매수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의 기관이나 외국계, 그러니까 결국은 셀트의 기관이나 외국계는 공매도 부분에서 약간 쇼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떨어지는 물량을, 그죠?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기관 쪽이나 외국계 쪽에서 쇼크업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한국 창고도 또 신한 창고도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번에도 이제 우리가 주가가 좀 뭐 급락을 한 이후에 또 이날도 쭉 좀 땡기는 모습인데, 자, 오후장에 조금 또 그런 기대를 좀 하면서 그죠? 기다려 보고요. 매수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런 개헌이 있어요.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지 마라, 이런 개헌이 있기는 한데, 오늘 뭐 일부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그죠? 또 이런 날 일부 좀 참여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좀 뭐 여기도 항상 이제 분할로, 왜 또 뭐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약간 또 내릴 수도 있지만 또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주가가 좀 힘들게 뭐 사실 이틀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무서운 주식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스물스물 이게 막 스물스물 이게 무서운 것이지, 이렇게 뽕뽕 이렇게 하다가는 거 무서운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주, 그러면 셀트가 이제 어제도 좋은 소식 중에 또 하나가, 연구자 임상시험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인천의료원에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령층, 또 고위험, 이런 환자들한테는 셀트리온이 허가 나오기 전인데, 그죠? 벌써 투약을 해. 거기서 소문이 이제 나지 않을까요? 왜? 셀트의 항체 치료제는, 그죠? 효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오늘 또 7시에 셀트리온 시간에 그죠? 또 상세히 우리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